안녕하세요. 길곡 전방 방장입니다. 성주의 날씨가 참 문제가 많지요. 이상기후에 물참외가 전년도보다도 2배나 더 늘어났다고 그래서 많은 분이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날씨가 정말 큰 문제예요. 따뜻하게 좀 햇빛이 좀 많이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가 있는 분들도 모두 걱정을 해요. 성주 참외가 지금 비싸서 소비하기가 좀 그렇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좀 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짜증도 나시겠지만 시원한 막걸리 한잔하고 시작하실까요?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이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네, 막걸리 한 잔 트로트를 시작하고 인기가 좋았던 막걸리 한 잔인데요. 가사가 보면은 그렇게 또 편안한 가사는 아닙니다. 엄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하는 그런 막걸리 한 잔이었어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려견에 관련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늘 가까이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반려견들이 사람이 먹는 걸 많이 또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또 찾아 먹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될 중에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초콜릿이 제가 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외우지를 못하니까 한번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콜릿이 어떤 성분이 우리 반려견한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걸 읽어보면은 초콜릿에 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이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테오브로민은 심장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오브로민은 메틸크산틴 계열의 한 독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심각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보다 천천히 테오브로민이 대사가 되면서 초콜릿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양을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콜릿은 요즘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드시다가 남은 초콜릿을 아이들이 함부로 먹지 못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뭘 먹은지 모르겠다라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아이들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그렇다는데 혹시 초콜릿 먹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초콜릿입니다. 메틸크산틴 계열에 속해 있는 독성 물질에는 초콜릿이 있는 말씀드렸지만은 테오브로민 그다음에 커피 차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테오브로민 중독의 가장 큰 피해가 강아지예요. 강아지.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고양이에 있어서는 독성 용량은 개보다는 낮지만은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기 힘들어서 초콜릿을 잘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테오브로민 중독의 첫 번째 증상은 구토입니다. 구토, 설사, 배뇨량이 증가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심장 부정맥도 초래할 수가 있고 간질성 경련이나 내부 출혈, 심근경색, 결국은 급사로 이어집니다. 아주 중독하죠. 수의사가 처치하는 치료는 섭취 후 2시간 내에 구토 처치하고 경련 방지를 위한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투루스 계열의 약물을 투여한다는데 전문 용어라서 좀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게 약 매뉴얼에 따르면 개액계는 1.3g의 제빵용 초콜릿도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게 1.3g이면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것도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된다고 그러는데 반려견 체중이 0.5kg 그러니까 1톤의 반 정도 되는데 아주 적은 것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니까 초콜릿은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카페인 커피인데요. 농촌에서도 커피 엄청 많이 잡수잖아요. 믹스 커피. 그런데 커피나 차와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그 강아지가 다량을 먹게 되면은 카페인 작용으로 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중추신경계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해서 아이들의 동작이 늘어진다거나 비틀거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 첫 번째 초콜릿. 초콜릿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커피입니다. 커피.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 단 음식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초콜릿과 커피입니다. 커피에 관한 노래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아주 벌시스터즈의 노래인데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예.
옛날 생각나시죠? 또 사랑하는 사람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그때는 커피숍이 없으면 뭐 다방이었죠. 기다릴 때 이 노래 참 많이 부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자, 먹으면은 안 좋은 음식, 초콜릿, 커피 다음에는 시골에 흔히 있는 많이 늘려 있는 그런 음식의 재료인데요. 파나 양파나 마늘 종류입니다. 파와 양파, 마늘에는 이황화 프로필 알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반려견의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혈로를 누게 하고 그 피오줌을 누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용혈성 빈혈로 강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 파와 양파, 마늘은 반려견에게 매우 독이 되는 그런 식재료예요. 혹시 실수로 파와 양파를 먹을 때는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안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다는데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토하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고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으면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 음식. 짜장면이나 탕수육에 포함되어 있는 익힌 양파. 우리는 뭐 익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익힌 양파도 매우 위험한 식품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탕수육이나 먹고 남은 짜장면을 함부로 방치해 두시면은 그 강아지들이 잘못 먹고 피오줌을 누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식초, 그러니까 뭐 중화 요리를 많이 시켜 먹으면 식초가 늘 따라오게 되잖아요. 식초, 또 후추, 고추 같은 그런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그런 감미료는 조미료는 위를 굉장히 자극하게 해서 위험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이 먹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토하게 해서 그런 독성을 제거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또 상기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배달 음식 중에서 짜장면이나 이런 짬뽕 중에서도 삶은 양파도 강아지한테 아주 좋지 않은 식품이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늘 흔하게 흘려 있는 게 뭐 고추 이런 거 많잖아요. 또 양파, 마늘 이렇게 많은데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반려가족들께서는 이런 음식들을 아이들이 바로 잘 접하지 않도록 하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추, 당초 맵다 하지만 시집살이 보다 못하려 하는 노래가 있죠. 유진아 노래, 고추 노래 한번 듣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개 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남았네.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정든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둘이 동실 살아가려만.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청두님과 둘이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둘이 동실 살아가려만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청두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둘이 동실 살아가려만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고추보다 맵다 매워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되면은 고추보다 맵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 고추보다 매운 인생살이도 다 같이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같이 살다 보면은 그 매운 인생살이가 행복한 인생살이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고추하고 그런 매운 걸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우리서 고추도 맵고 나면은 입이 막 얼얼할 때 우리가 우유를 먹잖아요. 우유. 반려견들이 우유를 먹게 되면은 그 유당을 잘 분해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분해하는 그만큼 락타제라는 성분이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사람이 먹는 우유를 먹게 되면은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그래서 반려견 전용 우유를 사주거나 아니면 분유를 주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 반려견 전용 팻밀크가 나와요. 팻밀크. 그런 경우에는 설사가 유발되지 않도록 미리 유당을 많이 분해한 그런 우유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구해 두셨다가 아이를 먹일 때는 그런 강아지 전용의 우유를 먹이면 좋겠습니다. 우유의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우유는 그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를 급여하게 되면은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강아지들이 설사를 유발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골에서 우리 농촌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알코올 성분이 들은 뭐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것들이 술 종류. 반려동물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사람보다 월등히 적답니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만 섭취해도 분해가 안 되어서 급성으로 간 독성이 유발되거나 급성 알코올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심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이 모였을 때 뭐 예쁜 강아지한테 뭐 소주 조금 한번 줘봐라 뭐 이런 장난기 있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어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종류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반려견이 먹이면 안 되는 금기식품으로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마시는 술,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 중요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 향수 같은 게 알코올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가글, 우리가 먹는 가글제, 알코올이 포함된 의약품 등이 반려견이 먹는 경우에는 간에, 강아지의 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우유, 사람이 먹는 우유를 절대로 급여하지 말 것. 두 번째로 알코올, 장난삼아라도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도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으로 간을 상해하는 그런 종류의 음식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우유와 유제품, 또 알코올과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향수나 뭐 가글, 의약품 이런 종류들을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자꾸 오네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빗방울이 계속 오던데 이 봄비는 뭐 겨울이 지나고 오는 봄비는 정말 좋은데 계속 장기적으로 오니까 비가 이제 징그럽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비도 많이 오면 안 되고 구름도 많이 끼다 보니까 햇빛도 없어서 과일이 익지 않고 과일이 익지 않으면 또 소득도 줄어들 테고 걱정입니다. 따뜻한 정말로 필요한 봄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봄비가 와서 힘드십니다. 봄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노래 같은 봄비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구름만 자꾸 끼서 정말 힘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유 제품, 알코올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흔하게 있는 간식 중에 과자나 사탕이 문제가 됩니다. 당분이 많은 과자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당분이 많은 걸 먹으면 충치에 해롭다고 그러는데 반려동물들은 마찬가지예요. 충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설사하거나 아주 비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탕이나 과자도 많이 급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가끔씩 날계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힘내라고. 그런데 날계란에는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어서 오염이 되면은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설사를 하게 되면은 참 곤란하죠. 제대로 된 배변을 넣어야 되는데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날계란도 조심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있는 껌인데요, 껌. 요즘은 예전에는 뭐 껌을 껍질을 까야 되는 거지만 요즘은 이제 통에 들어오는 자이르톨 같은 그런 껌은 흘리면은 강아지들이 바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이리톨에는 그 인슐린 대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요. 자이리톨을 먹이면은. 그러면 자이리톨을 강아지가 먹었다 그러면 저혈당이 유발되고요.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간 손상이 와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껌, 여러분 잘 드시는 껌 잘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잘 접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중에 하나인데요. 아보카도라고 있죠.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퍼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답니다. 퍼신. 독성 물질이 있어서 반려견한테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구토와 설사와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키게 한답니다. 그 퍼신이라는 독성 물질은 일종의 식물성 화학 물질이래요.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이라서 반려견에게 아보카도를 먹이면은 심장 근육이 괴사된대요. 심장 근육이 괴사되면 죽게 되겠죠. 결국은 심장이 막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괴사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보카도 특히 조심해야 될 견과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포유동물들도 아보카도가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새는 그런 걸 많이 쪼아 먹잖아요. 쪼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새 같은 데에는 또 자기들이 내력적으로 그 방어하는 그런 물질들이 다 있어서 또 새는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줘서는 안 될 음식, 과자, 설탕, 또 날계란,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날계란, 자이리톨 같은 걸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견과류 중에 아보카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향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예쁘니 고프니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안겨준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을 넘어서 갈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그 다음으로 조시해야 될 것들이 우리는 내륙지방이라서 생선들을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은 워낙 교통이 좋은 관계로 해서 생선이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새우인데요. 새우는 강아지들한테는 소화불량을 유발하게 돼요. 소화불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장 그 하나라도 먹으면 구토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우 절대로 급여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먹는 햄이나 소세지가 있는데 햄이나 소세지에는 염분이 많이 있어요. 짜잖아요, 음식이. 예, 짠 음식 중에 하나가 소세지나 햄인데 이게 염분이 많아서 아이들한테는 급여하면 안 됩니다. 많은 또 뭐 장에 많은 그 부담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짠 음식, 결국은 짠 음식인데 이게 짠 음식은 강아지는 땀샘이 없잖아요. 땀샘이 적어서 땀 배출이 안 되고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예,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를 주게 됩니다. 개가 뭐 혀를 내고 해객거리고 하는 건 땀샘이 없다 보니까 그걸로 다 배출을 시키는 건데 갑자기 짜게 먹으면 사람은 뭐 짜게 먹으면 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또 물을 많이 마셨을 때도 배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능이. 강아지들은 그래서 짠 음식이 결국은 햄과 소시지 같은 짠 음식은 먹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각각의 주변에 오는데 관련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문어나 오징어 같은 종류예요. 문어나 오징어 같은 종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소화가 안 되다가 보면 결국 새우처럼 구토를 하게 됩니다. 구토가 되고 소화기 계통에 무리를 주게 돼서 가급적이면은 거의 급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등푸른 생선들을 많이 잡수잖아요. 등푸른 생선을 먹는데 등푸른 생선에는 아이들의 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답니다. 강아지들한테 또 피부 아토피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사람에는 좋죠. 뭐 등푸른 생선, 꽁치, 고등어 늘 뭐 많이 잡수면 좋다고 하는데 반려동물한테는 그게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고 또 피부 아토피도 유발하게 되고 털도 빠진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그 수산물이죠. 수산물, 새우, 제일 중요한 새우, 또 늘 가까이 두고 잡수 수 있는 오징어, 문어, 그다음에 꽁치, 정어리, 또 쉽게 가공식품 중에서 햄이나 소세지는 염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모두 주지 말라는 건데 줘야 될 거는 뭐 있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공부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고 또 오래오래 사는 아이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음식들, 사람이 접하는 음식들은 절대 안 먹겠대요. 마지막에 온 나이가 19살짜리가 하나 왔는데 19살 아주 오래 살았다고 막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곧 따라오신 분께서 저도 처음 봤어요. 29살짜리 29살짜리 10년이나 차이 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 29이에요 그런데 어이구 29이 어디 있노. 그 꼬박이 6만 해도 120에 6 곱하기면 120에 6, 9, 54, 한 170살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 뭐 예수 시절에 그 사람들이 120살 정도 살았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게 됐겠나 그런데 그분이 주민등록증 같은 걸 또 내오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물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동물 등록 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런 파란색으로 된 동물 카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나이를 따져보니까 정말 29인데 아이고 뭐 산삼을 먹였나요? 뭘 먹였나요?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도 안 좋답니다. 와서 보채기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그런 음식들을 한번 맛보지 않으면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들한테는 치명적이지만 우선 입에 닿는 음식들 같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경우는 다니까 먹긴 하겠죠. 한데 자기들한테 안 좋으면은 나중에는 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안 좋겠지만은 그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동물들에게 투여하는 사료만 계속 투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료가 또 바뀌면은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먹였는데 이와 비슷한 사료를 주세요. 계속 바뀌면 그렇게 했는데 그분 보호자님 말씀대로는 한 번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그 반려동물한테는 투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 사료만 먹고 그렇게 자라니까 배변도 깨끗하고 스멜도 영 덜 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강아지가 먹으면 당장 그 스멜이 많이 독하게 나잖아요. 방귀도 뀌게 될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9살까지 살아요, 강아지들이. 저는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 15, 16, 그리고 저희들한테 오는 아이들 보면은 에버리지 에이지가 11살 정도 됩니다. 11살. 11살이 평균 나이예요. 그런데 17, 18, 일 나이 오면은 그 대신에 그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길고양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리트 캣이라고 그러는데 길고양이들은 이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데서 태어나기도 하고 관리를 못 받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치면은 유행성 감기 같은 그런 종류도 앓을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고양이들이 많이 죽어오는 경우들 봤어요. 근래에도 한 6개월령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오게 되는데 아마 그 아이들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조건이 좋지 않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몸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질환이 만성이 다 돼서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수의사가 아니라서 왜 그런 일이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고양이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거의 뭐 한번 아이들 오기 시작하면 쭉 따라 들어오는데 나이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도 조심을 시키고 늘 뭐 케어를 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 이상이 있나 없나 늘 살펴보시다가 요즘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데 동물병원들이 많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나쁜 음식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좋지 않은 음식을 취했다 치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게 되면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해야 될 부분들, 과일에 대한 부분들이 많긴 한데요. 우리 산 너머 남쪽에는 봄이 온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리 근 5월이면 벌이네 음색. 어느 것 한 가진 듯이러 안 오니 남촌서 나쁜 물째 나는 저 대나.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벌에 호랑나비 때 버드밭이 내쳐낸 정갈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 듯이여
남천서 남풍불제 나는 저대나 산 넘어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러 오네 아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익은 5월이면 버리네 음새 어느 것 한 가진 듯 싫어 안 오니 남천서 남풍불제 나는 저대나 정말 목소리 좋죠. 꾀꼬리 같은 목소리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째서 저런 예쁜 목소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박재란 선생님도 연세도 많으시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과일 종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일 종류 중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도인데요. 포도를 껍질을 까고 먹거나 포도가 막 우리는 잘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를 반려견이 섭취하게 되면은 아주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돼서 콩팥에 부하가 걸리고 콩팥에 부하가 걸리면은 신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들이 신부전으로 입원하는 애들도 많고 신부전으로 고생하다가 잘못된 애들 아주 많은데요. 우발적으로 이게 강아지가 포도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콩팥 손상으로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대요. 빠르면은. 그 얼마나 위험한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포도. 그 다음에 귤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귤 같은 종류의 천리향 같은 경우도 같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이게 다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물을 포함한 과일이라서 안 좋다고 해요. 과일 중에 조심해야 될 거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참외는 먹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조금씩 단맛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외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고 나쁜 음식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아보카도를 말씀드렸는데 견과류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은 콩팥 기능을 망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반려들에게는 견과류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다른 땅콩 또 콩 종류 이런 종류는 강아지들한테 안 좋으니까 먹이지 말고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큰 강아지들은 모르겠는데 이 생고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고기 안에 기생충이나 세균 또 바이러스가 반려견한테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기는 반드시 삶은 고기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급여하는 것은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많이 잡숫지만은 그 치킨을 잡숫고 그 닭뼈를 급여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시골 고향에는 농촌에는 보면 대부분 덩치가 10kg 이상, 15kg 이렇게 중형견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닭뼈를 던져주기도 하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닭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씹었을 때 그게 깨어지면서 엄청 날카로워요. 부서지면서 장을 찌른단 말입니다. 위나 장을 찔러서 출혈이 오게 되고
심하게 복통을 앓게 되고 그 뚫힌다고 그러죠. 천공 위를 뚫혀버리면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닭뼈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고온에서 삶아서 요즘은 압력밥솥 때 삶아서 준다 손 치더라도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빻아서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뼈 자체는 강아지가 먹으면은 씹었을 때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이 위나 장을 찔러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닭뼈 조심하셔야 되고 생고기 또 기생충 세균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는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콩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견과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과일 중에 하나 포도.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귤, 천리향 같은 이런 것도 과일은 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저렇게 뭐 주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요. 종류가 쭉 한번 더 상기를 시켜보면은 제일 먼저 접하기 좋다는 것이 초콜릿인데 초콜릿은 아까 아주 중독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독 성분이 있어서 심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초콜릿. 그 다음에는 파나 양파, 마늘 같은 그런 거 자극성 음식 있는 거. 또 세 번째는 카페인, 커피 같은 거 먹고 남았는 거 그런 거 함부로 먹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사람이 먹는 우유 제품, 유제품, 강아지들이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해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락타제 성분이 분비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므로 반려견이 설사가 되지 않도록 그 펫 밀크를 따로 사서 먹이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잡숫고 남은 알코올 절대로 급여하면 안 됩니다. 급여가 아니라 뭐 자기들이 와서 어쩌다가 먹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는데 화장품, 비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향수, 가글, 의약품 이런 거 섞여 있는 거 절대 먹이지 말도록 하시고요. 아마께 견과류 말씀드렸고 생고기, 닭뼈 이게 아주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중에 새우, 문어, 오징어, 꽁치, 정어리 다 이런 것들은 반려견한테 구토 증상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아토피,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급여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짠 음식, 햄과 소시지죠. 햄, 소시지 염분이 많아서 짠 음식은 주면은 아이들이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날계란은 살모네라 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살모네라 균에 오염될 수 있어 안 됩니다. 또 흔하게 가정에서 접하기 쉬운 껌 종류, 자이리톨은 아주 힘듭니다. 저혈당을 유발하게 된다고 그러죠. 저혈당을 유발하게 되면은 먹으면은 저혈당이 유발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자이리톨 관리 잘 해주셔야 하고요. 아까 견과류 중에 아보카도 아주 조심하셔야 될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 반려견이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려견들 어떤 식품을 먹여서 영양과 사료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기택 씨 고향 무정을 마지막 노래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프로는 성주 FM 92.7MHz 듣고 계십니다. 길곡 존방 방향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서금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 저녁다 잡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서금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뭐든지 오래일세 성주 FM 92.7MHz 석종출의 길곡 전방입니다. 날씨가 빨리 화창해져서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참외가 노랗게 익고 당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여러분이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행복한 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